이번 순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사 문제를 보다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사 탐구 시간입니다. 최근 국민이 주인공인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문제를 놓고 잘했다, 못했다 시끄럽습니다. 특히 정치권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별세를 놓고 연금사회주의 때문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봅니다. 정확한 표현은 국민연금기금이 되겠죠. 이 기금이 대한항공 경영권 퇴진에 잘 행사됐는지, 그리고 국민연금이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지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액주주 운동 등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열심히 일해온, 줄기차게 노력해온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먼저 얘기 드린 예. 뭐랄까요, 국민연금의 책임론. 근데 사실 확인부터 해본다면 책임론을 얘기한다면 결국 정부가 이 국민연금의 책임을 갖고 해서 그리고 대한항공의 문제까지 이르렀고 연금사회주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주장인 것 같아요. 먼저 조양호 회장께서 별세하신 것은 많은 국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저도 함께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분이 돌아가신 것을 정치적으로 오히려 악용해가지고 자유한국당 등이 당연히 사실 주주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고 주식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가만히 있을 주주들이 누가 있습니까? 네네. 예를 들면 욕이라도 할 것이고 의견이라도 낼 것이고 법에 보장된 주주권을 행사해서 제발 기업 가치를 훼손하지 말아라. 나의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배당을 안 해주냐, 배당 좀 해달라. 이게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주제 권리입니다. 주제 권리를 행사한 거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주식 투자하신 분들, 우리 국민 중에 거의 과반수 안팎이 주식 투자하시니까 제 말에 토를 다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막 주식이 떨어지고 배당을 안 해주는데 가만히 있을 주주가 어디냐는 거죠. 네. 당연히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이제 주주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대한항공에 직접 투자한 소액주주로서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한편으로 직접 투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2% 가까운 국민연금의 지분을 국민연금 대한항공에 12%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실 국민들의 재산인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이 투자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주주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소액주주로서든 간접 주주인 국민연금의 주인인 국민으로서든 제발 우리의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고 자꾸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고 또 배당을 너무 안 해준다라고 계속 국민연금이 지적을 했습니다. 배당을 좀 더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그분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는 우리는 잘은 알지 못하지만 마치 그것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라고 악용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도를 한참 지나쳤다. 뭐 산불에까지 색깔론을 들먹이는 정당이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당연히 저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리라고 보고 어떻게 있습니다. 보면 말씀하신 것은 주식 가치에 대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연금의 어떤 그 판단, 예. 그런 거지. 이게 어떤 그런 건 무관하다, 근거가 없는 그렇습니다.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도 하잖아요. 네. 자, 이게 어떻게 연금 사회주의입니까? 사회주의라는 것은 예를 들면 경제 수단을 국유화하고 또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뭐 이런 개념들이 동반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일당 독재를 하고. 근데 지금 한국은 완전 다당제에다가 사적 소유고 너무 과도하게 인정돼서 문제인 사회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연금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론에 나와 있는 주주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당연히 그렇다면 주주들이 돈을 엄청 내서 주식을 샀는데 그게 막 계속 배당도 안 해줘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의 의견을 내고 주주권 행사하고 의결권 행사하는 것은 연금 사회주의가 아니라요 주주 자본주의입니다.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현재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정치권이 비판하는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보기 위한 거였는데 결국 그렇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정부를 비판한 거라고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연금이 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연임을 반대한 건요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이미 박근혜 정부 때까지 포함해서 네. 한 6, 7차례 계속 대한항공이나 한진그룹에
가치 평가를 떨어뜨린 위험 요소이다. 오너 리스크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오너들이 너무나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비리를 저지르고 횡령 배임을 저지르고 또 심지어는 회계를 조작하고 분식 회계를 하고 이런 게 계속 끊임없이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대기업은 믿고 투자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지 못하겠다 해서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도 계속해서 어찌됐든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는 이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냈던 것입니다. 네. 그렇게 계속 반대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소액주주라든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이 모아져서 결국은 이사 선임에 실패한 거 아닙니까? 조양호 회장이. 그러니까 갑자기 그걸 국민연금 탓으로 돌리는데 더 깊은 저희는 국민연금을 공격하면서 네. 사실은 그것을 정부가 마음대로 국민연금을 자주제해서 기업의 경영권을 박탈했다는 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데 활용하고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네.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도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씀이신 거고 정부에 대한 얘기도 예. 말 그대로 과거 정권에서도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에 대한 투자 오너 리스크 때문에 반대해 왔다. 그럼요. 그러니까 일관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한 것도 사실 확인은 말이 틀린 거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제가 네. 거기다 두 가지 지적이었고요. 네.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국민연금이 그동안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고 우리 국민들의 이익이 훼손되는데도 너무 가만히 있었다. 심지어는 국민연금이나 우리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 해서 그거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나 지적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권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국민연금은 그 합병을 반대해야만이 오히려 이득을 보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용 일가의 이득을 늘려주기 위하여 무리하게 그 합병에 찬성해서 최소 수천억에서 많게는 2, 3조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촛불 시민혁명이 일어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도 그게 작용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박근혜 정부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모직 삼성과 관련해서 그런 정부의 개입을 얘기하면서 이번 정부라고 다를 수 있겠냐 이런 걱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차이가 있나요? 자, 여기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권 때 멀쩡한 국민연금이 이재용 일가를 위해서 손해보는 결정을 하게 만든 공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번에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 연임에 반대한 건 잘한 일인데 거기에다가 색깔론까지 동원해갖고 이래라 저래라 비난할 자격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 그때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해가지고 국민연금 손해보는 결정을 하게 만든 건 누가 보기에도 잘못됐고 그걸로 다 유죄 선고까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는 만약에 정부가 개입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대한항공의 조씨 일가의 어떤 각종 슈퍼 갑질, 불법행위, 회사 돈까지 배임하고 횡령하는 그런 문제들 비행기를 땅콩이양 시키고 안전을 침해하고 심지어는 검역도 위반하고 밀수까지 했다는 의혹 때문에 도저히 지금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된 거잖아요. 거기에 의거해서 국민연금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된다고 개입했다면 그것은 올바른 결정인 거죠.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세히 결정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사용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노동자의 대표들이 다 들어가서 그런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기금운용위원회마저도 굉장히 어려울 때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라고 해서 또 별도의 위원회를 돼서 거기에 역시 굉장히 양심적이고 독립적인 14명의 전문가가 치열하게 논쟁을 해서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정부가 개입했다면 그 자체는 옛날에 박근혜 정권 때 부당하게 개입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손해를 본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박수를 받아야 할 결정이지만 그것마저도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로서 스튜어드가 이제 집사잖아요. 충실하게 우리 국민의 노후 자산을 잘 관리해라는 지침을 강화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가 공약했기 때문에 그걸 제안하긴 했지만 나머지 구체적인 결정 있잖아요. 어느 대기업의 주주권 행사, 의결권 행사할 것인지 또 의결권 행사하는데 예를 들면 이사사님의 찬성하는지 반대할 것인지를
그건 알아서 결정해라고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입 안 받고 정부가 개입할 팩트입니다. 여지가 없는 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스튜어드라는 집사가 국민을 이익과 국민의 뜻에 반하는 그것을 따르는 집사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정권이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자본에 편승하는 집사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는 국민의 집사가 되는 쪽으로 스튜어드십이 되고 맞습니다. 있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 예, 예.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그 뭐랄까 연금 사회주의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더 투자해야 자본주의 더 맞는 거네요. 예, 더 그렇습니다. 활용해야. 자, 국민연금이 기업에 투자를 하냐 아까 저도 그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요. 네. 연금을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네. 요즘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물가 인상률보다도 못 미쳐서 마이너스 엄청났죠. 금리라는 네, 평가까지 그렇죠. 봤는데 네, 네. 우리 OECD에서 노인 빈곤율이 1위인 국가에서 유일한 노후 복지 수단인 국민연금이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노인이 지금 노인 세대가 늘어나서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지적 우려도 있는 국민연금이 네. 자산을 불리는 게 좋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좋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에 투자하는 게 투자해야 수익률이 된다. 높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에도 지금 현재 국민연금 총 자산 640조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수백 조는요. 우리 국민들이 납부한 국민연금이 아닙니다. 그중에 상당수는 국민연금이 투자를 해서 올린 수익 자금입니다. 잘한 거잖아요. 물론 최근에는 뭐 수익률이 떨어졌다라는 지적도 받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계속 개선해야 되고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제대로 투자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만 우리 국민들이 싫어하는 건 아까 제가 계속 말씀한 두 가지입니다. 너무 부도덕한 기업까지는 투자하지 말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제발 내 주식 가치를 높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필요한 것인 거죠. 그럼 박근혜 정부 때하고 지금 현 정부 때하고 그 국민연금의 기금을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독립성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제도에 문제는 없는데 어떤 걸 뭐 보완할 점이 있거나 아니면 과거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그때도 아마 내부의 연금관리위원들이 열심히 논의해서 여기 하면 안 된다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맞고 앞으로도 더 강화된다고 주장하지만 특정 정부에서 정부 입김이 그렇죠. 예를 들면 관철이 돼가지고 찬성해야 될 걸 반대를 한다든지 반대해야 될 걸 찬성한다든지 네. 투자하지 말아야 될 곳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죠. 투자해야 될 곳에 오히려 투자를 안 한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금운용본부, 그다음 기금운용위원회, 그다음에 그 안에 아까 계속 말씀드린 수탁자. 예, 책임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책임전문위원회. 거기에 독립성과 논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래서 저기 명단을 다 보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금운용위원회에 20명이나 되는 위원들이 있고 수탁자 책임위원회 14명의 위원들이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 정부 말을 무조건 들어주지 않는 노동단체 대표들, 시민단체 대표들이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들이 사실 국민연금을 제일 많이 납부하는 사람들이 직장인들이잖아요. 왜냐면 그 직장인들 대표가 들어가가지고 국민연금에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정부하고 상관없이 이런 구조는 갖춰져 있는데 방금 앵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예. 정부 입김이 부당하게 개입돼서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더 독립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나 구조 개선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역시 시민단체들 또 우리 국민들이 계속 국민연금 전체뿐만 아니라 기금운용위원회, 수탁자 책임 전문가위원회도 감시 견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네, 자유한국당이 이제 이 논란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뭘 제안했냐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5% 이내로 제한하자.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어요. 예.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한심한 제안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국민연금이 11.56%가 있었는데 저기 대한항공 주총에서요. 거기서 5%만 만약에 의결권 행사했으면 조영 회장이 연임이 성공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산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우리 국민들의 재산을 더 늘려달라고 활동하는데 5%만 지분이 10%가 있고 15%나 있는데 왜 5%만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너무 기상천외한 발생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말한 것은 다 이겁니다. 재벌 대기업들 오너들이 온갖 불법과 비리와 배임과 횡령을 저질러도 봐주자는 겁니다. 네. 철저히 재벌 대기업 집단의 앞잡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재벌 대기업을 무조건 욕합니까? 솔직히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저희 예를 들면 시민단체들이 반기업 정서가 있다고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외국에 나가서 삼성이나 현대나 LG 보면 반갑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정말 굴지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왜 기쁘지 않습니까? 자동차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반도체라든지 박수 보냅니다. 다만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또는 주주들이나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탄압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심지어 회사 돈을 왜 빼돌립니까? 회사 돈을 빼돌리면 빼돌릴수록 주식, 예를 들면 주주에게 가야 될 어떤 주식의 가치나 또는 배당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본주의를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너무나 자본주의를 제대로 하자는 것이거든요. 아니 주주들이 가장 중요하다면서요. 주주자본주의에서 교과서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왜 주주 이익을 침해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일가한테 책임을 묻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발상입니다. 네, 앞으로 이런 그 스트레치 코드와 관련된 형태의 주주권 행사 이런 부분을 국민의 입장에서 앞으로 또 여러 기업들이 있을 텐데 어떤 쪽으로 앞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신가 하고 예. 더불어 그에 대한 분명히 이거 너무 반기업 정서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지적한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민 경제의 발전의 견인차이죠.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네네. 정말 응원받아야 되고 국민들이 주주로서 참여해서 또 국민연금 할수있다면 생산 자본을 조달해 줘야 됩니다. 네네. 그게 금융기관에서도 하지만요. 네. 이런 건 계속 박수받아야 되는 것이지 네. 기업을 반기업 정서라는 게 실체가 없다니까. 지금 우리 어떤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제가 시민단체도 오랫동안 일했지만 그런 정서가 없다니까요. 반기업 정서. 다만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나 아니 계속해서 총수일가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비리를 저지르고 노동자를 괴롭히고 탄압하고 슈퍼갑질을 저지르고 가던 비행기를 멈춰서 뒤로 돌리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이걸 지적했더니 반기업 정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기업 정서 실체가 없는 것이고 총수일가의 불법과 자본주의가 주주자본주의라고 하면서도 주주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지적하는 것을 반기업 정서라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다시 한번 제가 정중히 지적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럼 국민이 앞으로 계속 감나라 배나라 할 거냐 이런 또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말씀드리냐 아니라니까요. 저기 소액주주 운동 하나 하는 거, 의결권 하나 행사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치열한 논의를 거치고 또 국민들의 뭐 국민투표까지 우리 하지는 않지만 국민의 대표자인 노동자 대표, 지역갑자 대표자들이 국민연금 운영위원회도 지금 아까도 계속 12명이나 들어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사용자위원 3인, 노동자 대표 3인, 지역가입자 6인. 거기서 치열하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분들이 저희를 대신해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모든 기업에 계속 주주권 행사하고 의결권 행사하자 그러겠습니까? 네. 멀쩡히 잘 굴러가는 기업에는 그걸 응원만 하면 되지 그걸 간섭할 필요도 없고 간섭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사회적 물을 일으킨다. 총수 일가들이. 그다음에 회사 가치와 주주들의 가치와 국민연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 기업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주주권이나 의결권을 법에 보장됐으니까 행사하는 건데 그 과정마저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와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아주 제한적으로 하게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적 검증을 거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 괜찮은 기업이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이 거기에 나선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국민들이 가만히 계실까요? 네. 거기는 행사하지 말라는 여론을 높아지겠죠. 그러면 국민들의 대표인 노동자들의 대표인 기금운용위원들이나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보시면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소비자단체 협의회,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이런 데서 추천한 위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국민들의 여론에 민감한 분들 아닙니까? 그게 반해서 이상한 결정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혹시 정부 입금이 들어가는 게 불안하다면 저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있는 6명의 장착한 숫자를 대폭 줄이자. 또 우리 노동자 국민의 대표를 더 늘리자. 이렇게 제도 개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편에선 그런 행사 진행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고 네. 뭐 끝으로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 예, 제가 민생경제연구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보니까요.
이 경제라든지 민생과 관련해서 너무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가짜 뉴스들의 배후에는 일면 조선일보류의 보수 언론이라든지 또는 자유한국당 같은 극단적이거나 매우 보수적인 정당이 있다거나 그다음에 재벌 대기업 총수들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관병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현혹되거나 휘둘리지 말고 무엇이 진짜 저소득층과 빈곤층과 서민들과 중산층 우리 대다수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고 정책인지 이번에 스튜디오 코드 포함하여 일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중소상공인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대폭 인하라든지 그렇게 좋은 정책으로도 엄청나게 물어뜯는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냉정하게 경제 뉴스, 민생 뉴스에 있어서 모든 걸 시장에 맡겨놓고 재벌 총수들 이득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가짜 뉴스에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올바르게 판단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서민들, 중산층,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가 살아난다. 이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사본색에서는 세월호 5주년 그리고 국민연금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국민의 안전 문제가 됐건 국민의 돈을 운영하는 문제가 됐건 국민을 첫 번째로 염두에 두고 섬기는 그런 올바른 공공의 업무 수행이 잘 작동되지 않을 때 그 피해는 국민이 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됩니다. 시사본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길었던 내 밤은 이루지 못한 또 하나